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2026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6월 모의고사 내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고등학교 M고등학교와 함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자, 18번입니다. 자, 일단은 공부하는 방법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공부 내신 공부하는 방법 첫 번째 1번 요거 있죠. 요거 해석 또 해설이죠. 해설을 먼저 읽으세요. 읽기. 이해되죠? 두 번째로 뭡니까? 본문이죠?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이해해야 되겠지? 당연히 이해하면서 세 번째 뭡니까? 마지막에 어법도 공부하고 어휘도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뭐야?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를 있잖아. 요 세 개를 짧은 시간 동안 반복을 해야 됩니다. 자, 요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나중에 필기하시고요. 자, 지나갑니다. 자, 주민들이에요, 주민. 자, 친애하는 주민들에게 나는 누구야? I am, 나는 누구야? 이 사람이야. 요 콤마 나오지? 동격이. 동격이 뭡니까? 같은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입니다. 나는 내 이름이야. 난 누굽니까? 디렉터. 우리가 보통 디렉터라고 얘기하면, 보통 회사에는 이사야, 이사.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음악 할 때는 약간 지휘자. 담당자. 정도 의미야. The Riverside Community Center. 센터죠. 특정한 지역사회 강변 커뮤니티 센터의 담당자인 이 사람입니다. 자기의 소개를 했다. I am pleased. 이게 주제문이야. 노란색 주제문입니다. 항상 얘기했지만, 자, 요거 안 돼 있는 사람 나중에 필기하세요. 여러 번 얘기합니다. 우리 학원에 있는 모든 학생은 요런 패턴을 해야 됩니다. 필기. 잘 보시고. 자, 요게 뭡니까, 지금? 자, 주제야, 주제. 해봐. I am pleased. ed 써야 된다. 뭐 쓰면 안 되니? 기쁘다 할 때, pleasing. ing 안 돼요. I am pleased. 나는 기쁘다. invite you. 당신을 초대하게 되어 기쁩니다. 어디로? book donation. 책 기부야, 책 기부. 이 기부란 뜻이에요. 책 기부. 드라이브 운동입니다. 사회 기부 운동. 드라이브 뜻 많았지. 옛날에 기억나지? 맨 마지막에 이게 기부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책 기부 운동으로 당신을 초대하게 되어 나는 기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답은 4번이었고요. 자, 우리는 모으고 있다. collect. 뭘 모으고 있다? 중고책이야. used. 사용된 책이니까 중고책이죠. 중고책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뭐를 후원하다, 지지하다는 의미니까 후원하다 해볼게. 독서 프로그램을 후원해 주기 위하여 중고책을 모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굴 위해서? 10대와 아이들을 위해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0대와 어린아이들과 10대를 위해서 어떤 책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후원하기 위해서 중고책을 우리가 모으고 있다 이 말이야. 중고책 우리가 모으고 있단 말이야. 자, 봐야 이제 수단. 어떻게 함으로써 봐야 ing 함으로써 아이가? 뭐 함으로써? 책을 기부함으로써 당신은 help는 오형식 여기서 help는 오형식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목적어고 목적어 보겠지. 해석해봐. 누가 말할 수 있도록 어린 독자들이 독서에 대한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기부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어린 독자들이 책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우리는 책을 기부해주면 돼, 그냥. 맞지? 어떤 책이야? good condition. 좋은 상태야. 책이 있는데 중간에 파본 있고 찢어지고 이런 거 말고 good condition. 좋은 상태에 있는 어떤 책들도 수용된다, 이 말이야. 기꺼이. 기쁘게 수용되어진다. 자, 별거아니지만 이거 비동사 PP지. 수동태 맞지? 비동사 PP 사이에는 품사가 부사밖에 못 들어온다. 여기 ly 빠지면 틀린다. 비동사 PP는 수동태고, 수동태다. 수동태는 항상 기억해. 수동태 사이에는 품사가 부사밖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부사 나와야 돼요. 자, 좋은 상태의 어떤 책들도 기쁘게 받아들여집니다. 분사구문 뭐를 포함하여?
소설책, 시. 그 다음에 non-fiction books. non-fiction 뭐야? non-fiction 뭐야? non-fiction. fiction이 허구죠. 그냥 흔히 얘기하는 non-fiction이야. 실제 있는 책들, non-fiction 책들 다 포함된다는 거야. 당신은 bring A to B. A를 B로 가져올 수 있다. 당신의 책을 어디로 가져올 수 있다? 우리의 커뮤니티 센터로 가져올 수 있다. 언제 동안에? 우리의 운영 시간이야. 보통 운영 시간이 언제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죠. 보통 새벽에 가져오면 누가 이걸 받겠니? 그죠? 그러니까 운영 시간 동안에 커뮤니티 센터로 가져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가정법이다. 여기 유일하게 너희들이 18번에 나오면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이거야. 가정법 과거야. 자, 배웠지? 해봐. if 기억에 주어 과거 동사 맞니? 주절에 주어 뒤에 would, should, could 동사 원형이지. 만약 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맞지? 자, 실제로 이게 네가 이 의미 있는 행사에 가입한 건 아니잖아. 가입해달라고 지금 독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을 얘기하는 거야. 네가 만약에 이 의미 있는 행사에 가입한다면 우리가 기쁠 텐데, 즉 고마운이야. 고마운. 고마운은 형용사고 thankful, grateful. B는 우리가 고마워할 텐데 이 말입니다. 하게 되면 고마울 것이다. 자, 지나갑니다. 18번 뭐 모르겠습니다. 안 나올 확률 높지만 봐두시고 19번. 자, 19번도 보면 뭐 내용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요거 봐. 처음에 기차를 놓칠까봐 초조해 하다가 열차 지연으로 안도감을 느낀 다니엘 출장길 1화입니다. 자, 지나갑니다. 다니엘이 be on one's way 해석해봐. be on one's way. 자, 수근데 on one's way to라는 표현이 어디로 가는 도중에 라는 뜻이야. 그 합쳐서 여기까지 합쳐서 있잖아. 어디로 향하고 있었다. 뭐라고? 어디로 향하고 있었다는 표현이고 같은 표현이 be bound for 라는 표현도 있고 be heading for 라는 표현이 같은 말이야. 여기까지 뭔 뜻이니? 뭐뭐로 향하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냥 필기할 거 적고 다음에 영상 봐라. 이제 설명이 중요하다 지금. 자, 다니엘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다? 기차역으로 향하고 있었지. 자, 우리가 해석할 때 잘 모르겠거든. 전치사 앞에 끊어. 잘 모르겠거든. 어디에 끊을지 잘 모르겠거든. 전치사 앞에 끊어서 봐야 된다. 비즈니스 여행이죠. 이 사업차. 비즈니스 사업차 여행을 위해서 기차역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버스를 타고 있었단 말이야. 그때 버스가 갑자기 멈췄다 이 말이야. 잘 봐. 요즘 when 있지? 이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 앞에 과거 진행형 나오지. 앞에 과거 진행형이 나오고 뒤에 이렇게 과거형이 나오잖아. 다시 앞에 과거 진행형이 나오고 중간에 when이 나오고 난 다음에 뒤에 이렇게 과거형이 나오면 이 when을 다르게 해석하지 말고 그때 해석하면 돼. 그때. 왜냐? 이게 먼저 일어난 일이거든. 과거 진행형이 쭉 오다가 과거가 딱 나오는 거거든. 해봐. 그가 버스를 타고 있었다. 그때 버스가 갑자기 멈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차역으로 지금 현재 가는 중인데 우선에 버스를 먼저 탔단 말이야. 버스를 타고 있었고 그때 버스가 멈춘 거야. 버스 드라이버가 어나운스 뭐야? 어나운스 발표했습니다. 어나운스 뭐라고? 발표했다. 공표했단 말이야. 뭐라고 발표했니? We have a mechanical problem. 해석해봐. 기계적 고장이야. 기계적 문제다. 우리가 기계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근데 버스가 기계적 문제가 생긴 거야. 엔진이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야. 다니엘이 뭐야? grew nervous. 자, 이 grew는 이형식 동사입니다. 알겠죠? 이형식 동사. 이 became입니다. became. 같은 말입니다. 뭐가 자라다가 아니고 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형식 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적격보로 나오잖아. 이게 부사나면 틀립니다. 그래서 예민해졌다, 불안해졌다 이 말이야. 뭐에 관하여? 기차를 놓칠까봐. 이해죠? 버스를 타고 기차역으로 가는 도중이었는데 버스를 먼저 탔단 말이야. 근데 버스가 문제가 생겼단 말이야. 여기 주제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죠. 다니엘이 초조했다. 뭐에 관하여? 기차를 놓치는 것에 관하여 불안해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원래 이게 신경변화가 앞에 보고 뒤에 본다 했지.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떤 느낌? 약간 초조한 느낌 들죠? nervous. 잡았다. 그럼 바로 밑에 내려갔어야 된단 말이야. 원래는. 자, 망설임 없이 주저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get up 내렸단 말이야. 버스에서 내렸단 맥락이 맞다. 왜? 여기서 갓 온수면 안 된다. 갑자기 지금 버스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탔다 말 안 된다. 이게 내렸단 표현이 맞아요.
버스를 내렸고 택시를 잡았단 말이야. 기차역으로 가는. 되죠? 자, 순서 삽입.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still이 뭔 뜻이라고? 여전히 이렇게 해석하지 마. 뭔 뜻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말. nevertheless. 이해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ing 하다. 자, 뭐라고? keep ing가 수건데 계속해서 ing 하는 뜻이야. 해봐. 그가 계속해서 걱정했단 말이야. 뭐 하지 못할까봐. 자, 여기 전치사 뒤에 동명사지. 자, 동명사 앞에 나 쓰는 거 알지? 다시. 주목. 전치사 있지? 전치사 뒤에 동명사 나온 구조고, 동명사 부정은 앞에 나 쓰는 거 알지? 요 나 위치 잘 봐라. 그니까 뭐 하지 않고, make it in time. make it in time 수거야. 제 시간에 도착하다, 성공하다. 그러니까,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에 관하여 계속해서 걱정했다, 이 말이야. 그는 마침내, reached, 도달하다. 자, reached가 뭔 뜻이니? 도착했다는 뜻인데, reached는 이 단어 자체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to 나오면 안 돼. reach 단어 자체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to가 나오면 안 되고, 바꿔 쓸 수 있는 말 arrive at 이렇게 쓸 수 있어. got to. 뜻은 어디에 도착했다. 그가 마침내 도착했지 기차역에. 그는 found out, 알게 되어서 접속사대 생략되어 있다. 뭐를 알게 되었니? 그 기차가 연착 10분 정도만큼. 이게 무슨 말이니? 갔는데 기차가 딜레이 됐단 말이야. 연착되다 알지? 늦어졌다 이 말이야. 10분 정도 동안 늦어졌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안도의 한숨이겠죠. 10분 정도 더 오래 걸린다 이 말이야. 원래 3시 30분에 출발하는데 4시 30분에 기차가 온다는 거야. 빨리 가는데 once 하자마자. once가 뜻이 두 가지야. 하자마자라는 뜻도 있고 일단 뭐뭐 하면. 자, 선생님 저거 한번 설명했는데 once가 접속사로서 뒤에 주어동사 나오거든. 이렇게 주어동사 나오거든. once가 접속사로서 뜻이 두 가지야. 하나는 하자마자 뜻도 있고 하나는 일단 뭐뭐 하면이야.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만 알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해. 그냥 하자마자 훨씬 많아. 해석했을 때 once가 하자마자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많다고. 해석해볼게. 그가 settled into his seat입니다. 그의 좌석에 sat down in, 자리를 잡았다 이 말이야. 허겁지겁 기차에 타서 자리를 잡았다. 잡자마자 이 말이야. 그는 let out, 내쉬었다. exhale, breathe out. 영어에서 ex라는 단어가 out의 의미가 있거든. 호흡을 내쉬다는 뜻이야. 숨을 바깥으로 내쉬었다. 긴 호흡이야. 명사야. 안도야, 안도. 안도야. 이게 결정 힌트다. 안도의 긴 호흡을 내쉬었다. 뭐니? 휴, 살았다. 뭐 이런 느낌이야. 맞잖아. 만약에 기차를 놓쳐버리면 오전인데 오후에까지 기다려야 될 상황이야. 차표도 없어. 설날에 서울에서 너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에 있어. 서울에 모대학 다니다가 설날에 어떻게 해가지고 예약을 했어. 이제 경주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 그 기차를 놓쳐버린 거야. 못 내려와. 이걸 못 탔으면. 이해되지? 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됐죠? 지나갑니다. 자, 지금 뭐 학교가 좀 달라서 진도가 지금 많이 느린 건 아닌데 너희들이 뭐 일단 미리 공부를 좀 하라는 의미에서 영상을 미리 찍어둔다. 찍어두고 지금 일단 요거 필기한 거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고 필기를 미리 한 사람은 내하고 같이 맞춰서 봐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말 먼저 이해돼야 된다. 이게 안 돼 있으면 이거 계속 읽어. 무조건 읽어. 두세 번 읽어. 내용 파악되지. 순서 파악되지. 그 다음에 이거 읽어. 그 다음에 본문 봐. 본문도 요게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번 반복되는 게 좋다. 알겠지? 어렵겠지만. 자, 해볼게. 필자 주장. 요거 봐. 아이의 올바른, 기억해. 아이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부모의 적극적인 코칭 역할이야. 자, 아이가 올바른 가치관을 위해서 아이 혼자 놔두면 안 돼. 맞지?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단 말이야. 코치로서. 맞지? 자, 볼게. Do you remember how you learned to drive or cook?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인데, 이게 어용물이잖아. 물음표 나와 있지. 물음표 나와 있는데, 그 동사가 나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두유가 생략됐다고 봐야 돼. 요 유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기억하니? Do you remember? 뭐를 기억하니? 자, 의문사. 당신이 배웠다. 자, learn이라는 동사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기 때문에 빨간색 있지. 여기 driving 이거 나오면 안 된다. driving, 뭐, or cooking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이 learn이라는 동사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야. 뭐 want 있잖아. want, hope, wish 이런 류의 동사야.
그러니까 당신이 드라이브, 운전하는 법을 어떻게 배웠니? 혹은 요리하는 법을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나냐 이 말이야. 기억납니까? 당신이 운전하는 법을 배우고 요리하는 법을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나냐 이 말이야. 당신이 연습했겠지? 연습했다? 누군가가 당신을 코치하는 동안에, 여기 중요한 포인트다. 네가 연습을 했는데 요리 연습, 운전 연습했겠지? 연습했지? 누군가가 당신을 코치하는 동안에 네가 연습했다 이 말이야. 주의사항, 리마인드, 상기시키다. 여기 누가 상기시키니? 당신을 상기시키는 거니까 여기 의미상이 저거 누군지 아나? 얘다. 얘가 이 리마인드의 의미상이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상기시키면서 이 말이야. 뭐 할 때까지? 뭐 할 때까지? 네가 할 수 있었다. 뭘 할 수 있었니? 네 자신을 스스로 코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 결국 2번 잘 봐라. 또 뭐 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것.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를 할 수, 그것도 자동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너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상기시키면서 누군가가 당신을 코치하는 동안 당신이 연습했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포커스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여기서 포커스가 뭔지 아나? 누군가가 당신을 코치하는 동안에, 이렇게 코치하는 동안에 네가 뭐 할 수 있었다? 네 자신을 스스로 코치할 수 있고, 심지어 나아가 자동적으로 이것들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상기시키면서 네가 연습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이들은 가치를 배운다. 많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 똑같은 방식으로 위에 것처럼, 위에 누군가가 네한테 코치했는 것처럼 누군가의 코치를 통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요리나 운전하는 방법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가치들을 배운다 이 말이야. 자, 아이들은 연습합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행동을 연습하지. 뭐 하는 동안? 코치로서 너가 계속 그 얘기 나온다. 뭐 하는 동안? 네가 뭘 도와주니? 포커스. 자, 집중시키다. 자, 포커스는 그들의 집중, 자, 그들의 주의야. 아이들의 주의다. 자, 여기서 포커스 나오지. 자, 봐. 이 포커스는 포커스 A on B로 많이 나오거든. 요것도. 이건 해석해 볼게요. 나 느낌 봐. B에 A를 집중시키다 이 말이야. B에 A를 집중시키다. 뭐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그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데 네가 도움을 주면서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을 B에 집중시키다 이 뜻이다. 다시 해봐. 코치로서 당신이 그 아이들의 주의를 무엇이 중요한지에 집중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이 말이야. 아이다, 얘들아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그 아이들의 주의를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집중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요 on 또 나오지. 요 걸린다. 그러니까 또 그들의 주의를 어디에? 아주 미세 조정의 중요한 기술. 그러니까 합쳐서 그냥 아주 미세한 해볼게. 아주 미세한 중요한 기술에 그들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안에 그 아이들이 서로 다른 종류의 행동을 연습한다. 계속 잘 봐라.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냐면, 봐라. while 있죠, while. 네가 하는 역할. while 네가 하는 동안. while 누군가가 도와주는 동안. 그러니까 아이들이 연습을 하잖아. 네가 연습하지. 아이들이 연습하지. 좋아. 뭐하니? 누군가가 너를 코치하는 동안. 이것도 뭐니? 네가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안 이 말이야. 당신은 아이들을 지지하다 후원할 수 있다. 칭찬을 통해서. 칭찬해주고, 칭찬. 그 다음에 격려해주지. 그 다음에 아주 부드러운 어떤 상기시켜주는 말들. 요거는 상기시키는 말이나 행동이야, 이런 거야. 뭔가 좀 부드러운 말 있잖아. 그러니까 당신의 칭찬, 격려, 부드러운 상기시켜주는 말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지해준다, 이 말이야. 그 다음, if하고 not하고 붙으면 뭐가 나와? if, not 합쳐서 unless 나옵니다. 해석은 만장범하지 않으면. 너나 해석해봐. 당신이 당신의 아이를 코치하지 않잖아. 코치라는 건 코치하다, 또 조언하다는 뜻이야. 코치해주지 않으면 그 아이다, 아이입니다. 아이는
그녀의 코치를 그 밖에 어떤 장소에서 찾을 것이다. 이 말이야. 네가 코치해주지 않잖아. 그럼 그 아이가 네 말고 다른 사람을 찾는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 걸린다. 1번 조동사 will 뒤에 BPP다. 그녀가 누구에서 안내받다. 여기 문장의 주어가 누구니? be guided 주어가. 지금 아이잖아. 아이 입장에서는 그녀가 가이드 하는 게 아니다. 가이드 받는다고 맞다. be 중요하다. and 병렬. 1번, 2번. will에 걸린다. will에 걸린다고 이렇게. 누구에서? 가치. 어떤 가치에 의해서 안내받을 것이다. 대중매체의 가치. 또래. 친구. 그 밖에 다른 사람. 어떤 그 밖에 다른 사람이야. 그녀의 관심을 잡았던, 뭐 유치원 교사라든가, 학원 선생님이라든가, 그지? 그녀의, 그 아이의 관심을 캡처, 이렇게 잡았던 그 밖에 누군가. 1, 2, 3번 있지? 3번에 어떤 가치에 의해서 그녀가 안내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아이들은 안내받는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결론. Step up to the plate입니다. 이 플레이트가 원래 접시죠, 접시. 접시 쪽으로 이렇게 다가가라 이 말이야. 이 말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라 이 말이야. 세 가지 조언이다. 명령문 1번, 명령문 2번, 명령문 3번이야. 근데 차이점은 요거는 긍정, 요거는 부정, 요거는 긍정이야. 해봐.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세 번째는 너희 아이가 배우도록 도와줘라. 뭘 배우도록? 뭐 하는 방법?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스텝 바이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그렇잖아. 처음부터 완벽한 성인이 될 수는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아이가 배우도록 도와줘라. 단계별로. 결국 이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네가 이제 유에 정체는 나와 있다. 아마 부모이거나 학교 선생님이거나 그지? 그 아이와 가까운 사람이겠지. 그죠? 그 사람이 아이들에게 먼저 조언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답은 2번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번 해소도 한번 더 합니다. 빠르게. 다시 말하도 어려웠으니까. 자, 요거는 다시 봐. 인간이지. 인간은 진리야, 진리. 진리의 시장보다는 정당화의 시장에서 살아가며, 여기서 마켓이란 마켓, 이 시장인데, 여기 마켓. 이 시장을 환경이라 해도 돼. 내용상. 여기 시장 대신에 환경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보통 진리의 환경에서 보다는 정당화의 환경에서 살아간다. 그게 이제 언어를 통해서 단순한 자기 방어를 넘어 진실 탐구까지 가야 된다. 이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 자체가 사실은 좀 추상적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비교도 있고, 뭐 비유도 있고, 그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연결시켜 가면서 해도 좀 쉽진 않아. 어려운 문제 맞다. 일단 해볼게. 자, 고전적인 이상이야, 이상. 진리와 지식의 고전, 항상 기억해. 영어에서 이상이 나오면 있잖아, 이상. 이상이란 말은 현실에서 꿈꿀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 현실과 좀 거리가 멀단 맥락이다, 항상. 그러니까 진리와 지식의 고전적 이상이 개념이야. 뭐의 개념이야? 아이디어에 대한 환경이라고 볼게. 환경의 개념이다. 잘 봐. A 이제 B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A 이제 B지. 그 예를 들어서 A를 몰라. 그럼 B지 뭐 같잖아. 그럼 둘 중에 한 개만 알면 돼. A는 B다. A는 몰라도 돼. 같은 거잖아 어차피. A는 B다. 그러니까 진리와 지식의 고전적인 이상이라는 것은 아이디어를 위한 환경의 개념이다 이 말이야. 그럼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생각하는 개인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이다. 생각하는 개체로서 우리는 encounter, 만나다. 자, 위에 거의 신경 쓰지 마라. 중요한 거 없다. 생각하는 개인으로서 우리는 누굴 만나니? encounter, 우연히 만난다. 누굴 만나니? 상충되는 아이디어. 자, competing이 뭐냐? 상충되다. 같은 말, conflicting, opposing. 다 빼고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잖아. 상충되는 의견을 만나잖아. 맞지? 만난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만나고. 그 상충된 의견을 평가하겠지. 뭐를 위해서 평가하니? 현실에 가장 적합해질 수 있도록 그
상충되는 아이들을 평가를 해서 그러고 나서 뭘 허락하니? 사역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다. 1번, 2번. 그래서 뭘 허락하니? 최고의 가장 뛰어난 사실들이 우리의 믿음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야, 다 빼고 상충되는 아이디어가 있어. 네가 친구하고 뭔가를 주장할 때 상충되는 아이디어 있지? 그 아이디어를 만나잖아. 그럼 그 아이디어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지금 현실에 가장 적합할 수 있도록 그 아이디어를 평가를 하는 거야. 네 입장에서.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뭘 허락해야 돼?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가장 아주 뛰어난 사실들이 너의 믿음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이 말이야. 맞지? 조금 약간 객관적인 느낌 들지? 뭐 어떤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그 다음 해가지고 너의 가장 믿음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맞지? 이게 바로 순수합입. 과학자의 방식이야. 이론상. 이게 이론적인 거잖아. 상충적인 문제가 나오면 그것들을 평가하고 그제?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최고의 가장 멋진 사실이 너의 믿음의 기초를 형성하도록 허락하잖아. 이게 과학적인 방식이라고 이론상. 적어도 순수합입 하지만 확 바뀐다. 여기서 in theory하고 in practice 정반대말이다. 이론상은 이렇다 위에 거 in practice는 실제상이야. 실제상은 무슨 말이야? 현실이야.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어디에 처해 있니? 어떤 시장, 환경을 해볼까?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니? 정당화의 환경에 처해 있다. 이걸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다. 이 단어가 정당화. 이게 정당화. 정당화의 환경에 처해 있다 이 말이야. 자, 우리는 단어를 위해 쇼핑한다. 자, 요걸 찾는 거야. 자, 나대의 법비 해석해봐. 나대의 법비.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이지. 맞나? 보자. 해석해봐. 나대의 법 해봐. A가 A 때문이 아니라 뭐야? B 때문에 이 단어를 쇼핑한단 말이야. 자, 여기서 이걸 너무 포커스 주지 마라. 지금 흐름을 잘 봐라, 흐름을. 우리가 여기를 쇼핑하잖아. 여기를 위해서 쇼핑하자. 그럼 이걸 위한다, 이걸 원한다는 맥락이잖아. 이걸 원하는 이유가 뭐잖아? 단어야. 이 단어가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어서 때문이 아니라 그 단어가 그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야기야. 이 포인트가 이야기야 지금 여기서. 자, 우리는 어떤 단어나 말들을 위해 쇼핑하잖아. 이런 이유가 아니야. 그 단어가 아이디어를 포함해서가 아니고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쇼핑한다 이 말이야. 그럼 최소한 아이디어란 말이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여기는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 자, 좀 더 봐. 종종 우리는 많이 진술을 찾지 않지. 사실로서. 자, 계속 생각해봐. 이 사실은 어디 걸려? 과학자의 눈이지. 과학자의 눈이 평가해서 허락한다 했지. 그게 사실이잖아. 팩트. 우리가 이해하도록 도와주는데. 해봐. 우리가 뭐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만 할지 우리가 이해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사실과 같은 사실로서의 진술이야, 진술. 사실로서의 진실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자, 잘 들어. 위에 있는 과학적인 방식, 아까 연상해봐. 과학적 방식이지. 사실, 팩트,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지금 여기서는 실질적인 개념에서는 정당화가 포인트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나 말을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쇼핑한다 이 말이야. 말을. 그래서 종종 우리는 사실로서 진술을 찾는 게 아니라고. 사실을 찾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사실로서의 진술을 찾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고. 우리는 이미 뭐라고 있니? 우리가 믿고 있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찾는 게 뭐니? 주제문. 우리가 찾고 있지 않다 나왔다. 우리가 찾는 거 뭐니? 진술이 어떤 진술이야? 그 믿음을 정당화할 수 있는 진술이다 이 말이야. 믿음 있지? 정당화다. 그 믿음을 정당화할 수 있는 진술이다 이 말이야. 자, 뒤에 봐. 예문 안 봐. 아, 변호사의 방식이지. 자, 요거 이해해봐. 아까는 무슨 방식이야? 과학자의 방식이지. 잘 들어. 변호사가 있지. 잘 들어. 변호사가 왜 정당화하고 관련돼 있냐면 변호사가 살인범을 변호할 수도 있지. 그러면 그게 팩트와 관련이 없나? 그럼 살인자 실제로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내가 변호하는 살인자라는 것은 정당화로 가야 돼. 아, 이 사람은 살인했는지 여부는 본인이 변호사가 안다 모른다 관계없이 이 사람의 무죄를 본인이 정당화 시키는 거잖아. 말로. 이해되지? 그러면 팩트하고 전혀 관계없단 말이야. 여기서 이해해야 될 거는 정당화가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그 믿음을 정당화하는 진술이다 이 말이야. 우리가 찾는 거는. 이게 바로 변호사의 방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언어가 등장하는 거 언어. 언어가 나타난다. 언어가 이롭다. 어디에 이롭다 이 말이야. 어디에 좋니? 이러한 기능,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이야? 자신의 신념을 정당화하는 변호사와 같은 기능이다. 이게 쭉 이렇게 연결되는 게다. 자신의 신념을 정당화하는 변호사와 같은 기능에 이롭단 말이야. 언어가. 하지만 우리는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더 나아지도록, 더 좋게 하도록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언어를 다룸으로써 어떻게 다루니? 더 엄청난 존중이야. 언어를 잘 다룬다 이 말이야. 언어를 더 많은 존중으로 다룸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걸 성취할 수 있단 말이야. 단순한 자기 방어, 정당화야. 단순한 정당화를 넘어서 더 많은 걸 성취할 수 있다. 자, 살인범을 변호사가 변호하는 상황에서 있잖아. 판사를 설득해야 되고 국민재판, 국민을 설득해야 되잖아. 그러면 굉장히 말을 논리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성을 입증해야 되잖아. 그자? 근데 그걸 입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을 잘해야 되겠지, 언어를. 언어를 잘 사용해야지 정당화를 넘어선 개념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거는 언어의 마지막 부분을 첨가하는 내용이야. 자, 잘 봐.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서 답이 말을 쇼핑한다. 이 말이 뭐냐면 믿음을 백업 들어라, 백업. 이 백업이 맥락상 정당하다야. justify. 이게 정당화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넣는 거야. 백업하는 거야. 지지해주는 거야. 우리의 믿음을 정당화하기 위한 단어를 모은다 이 말이야. 말을 모은다 이 말이야 지금. 알겠지? 이 글은 크게 내가 두 가지를 보라 했지. 하나는 과학자의 눈, 하나는 누구야? 변호사의 눈이야. 이 현실적으로, 현실상 우리는 변호사의 눈으로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야. 정당화가 제일 중요한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있다니까? 그 믿음이 진실과는 여부는 전혀 관계없다. 우리의 믿음을 정당화하는 어떤 말들을 모은단 말이야. 아니, 종교를 믿는 사람 생각해봐. 신이 있어 없어? 있다고 믿는 거잖아. 실제로 있다고 현실 속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해봐. 왜 안 믿겠니? 이러니 믿음을 정당화한단 말이야. 그 믿음을 계속해서 정당화하는 말들을 모은다. 이런 뜻이야. 자, 다시 요거 기억해. 요거 반 잘라가지고 양쪽으로 기억하면 될 것이다. 자, 지나간다. 그 다음. 자, 22번. 창의성 있지. 창의성 향상과 유레카 봐, 유레카. 유레카는 아하 이런 거 있지. 아하. 갑자기 뭔가 탁 느낌 오는 거 있지. 아, 그렇구나. 수학 문제 풀 때. 아, 이게 유레카 순간이야. 이 순간을 유도하기 위한 광범위한 경험과 지속적인 관심의 중요성입니다. 오케이요. Suppose you have been working on a solution to challenging technological problem for many years입니다. 자, 대띠아를 한번 추측해봐라. 추측하다. 한번 가정하다. 그런 뜻이다. 야, 한번 대띠아 한번 가정해봐. 네가 work on, 현재 완료 진행 해봐. 연구하다. 어떤 해결책, 뭐뭐에 대한 솔루션 2 이래 나온다. 뭐뭐에 대한 해결책이다. 뭐에 대한 해결책을 연구해 왔니? 챌린징, 어려운.
어려운 기술적 문제야. 여러 해 동안. 자, 네가 과학자야. 네가 여러 해 동안 어려운 기술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연구해 왔다라고 가정해봐. let 또한 이렇게 또 한번 가정해보자. 위에 대해서는 생략되어 있고 밑에 대해서는 이렇게 써놨네. 또 뭐를 가정해보자. 또 현재 완료 진행이야. pay attention to 밑줄. pay attention to 뭐야?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 자, 네가 어디에 주의를 기울여 왔다라고 한번 생각해봐라. 어디에 주의를 기울여 왔니? 자, 이거 좀 어려운 지문이다. 잘 봐. 일단 요거를 여러 바꿔줄게. 요 whatever else 있잖아. 일단 요거 to가 전치사다. 기억나지? 전치사가 나오면 뒤에 명사 나오지? 그러니까 기억해. 전치사니까 명사가 여기까지 나온 건 일단 이해될 거야. 그 다음 요 대에서 미친다 애들이. 이 대시 왜 나오냐? 중요하다 이 대. 대충 뒤에 문장 불안정하니까 왔으면 안 된다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잘 봐. 요 whatever else를 있잖아. 바꿔볼게. anything else that으로 바꿀 수 있다. 요 whatever가 복합관계 대명사란 건데 복합관계 대명사가 바꿀 때 anything else that으로 바꿀 수 있다. 바꿔놨다. 그럼 잘 생각해봐. 요 anything을 선행사로 봐봐. 요 anything을 선행사로 보고 요거 대시 관계 대명사 1번이야. 요게 관계 대명사 2번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다시 여기 요거를 anything else that으로 바꾸고 요 대시 여기 뒤에 주동사 나오잖아. 목적격이지. 1번 that 요건 주격이잖아. 요 관계 대명사 두 개가 병렬이라고. 선행사가 anything이라고. 해석해 볼게. 네가 만나왔던 그 밖에 어떤 것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것 그 밖에 어떤 것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라고 한번 가정해봐라.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야? 네가 있잖아. 네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그 밖에 어떤 것 그리고 그 문제에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네가 주의를 기울였다 라고 가정해봐라 이 말이야. 둘 다 포인트가 뭐고? 계속 문제의 해결책을 위해서 노력해왔다라고 가정해봐라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 경우에 chances are that 이 구조다. chances are that 주어동사 나오면 chances are that 주어동사 나오면 주어가 동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표현이다 그냥. chances are that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표현이다. 자 말하되 chances are that 주어동사 뭐라고? 주어가 동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표현이야 그냥. 알겠지? 해봐. 뭐 할 가능성이 있니? 이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팝업 툭 튀어나온단 말이야. 팝업 갑자기 툭 튀어오른다 이 말이야. 네가 편안할 때 이 말이야. 자, 네가 연구해왔다. 주의를 기울여왔다. 억수 노력해왔잖아. 이 상황에서 있잖아. 어떨 가능성이 있느냐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말이야. 갑자기 툭 튀어오른단 말이야. 네 머릿속에.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이 말이야. 유레카! 이래 되는 거야. 갑자기. 순삽입. 그러한 유레카. 이거 왜 순삽입 넣어놨겠니 내가? 이거 왜 갈로 쳐놨겠니? 그러한 유레카 순간이 어떤 거야? 팝업 했잖아. 팝업. 툭 튀어나왔잖아. 이래지? 그래서 순삽입. 이러한 유레카의 순간이 갈로 위대한 통찰력이 발견이나 그 다음에 발명을 이끄는 거야. 이 유레카 순간이 발생한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서. 여기 왜 예상하지 못한 말이 나오겠니? 아까 계속 연구해 왔을 때 원래는 떠올라야 되는데 휴식을 취할 때 팝업 됐잖아. 이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잖아. 목욕탕에서 뭔가 떠오르고.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유명한 가수가 마포대교에서 생을 마감하려고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가족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갑자기 그리워하는 영감 딱 떠올라가지고 5분 만에 그 유명한 가수입니다. 김태원이라고 있습니다. 가수. 알죠? 알지? 기타리스트. 그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이 말이야. 이 순간이. 그럼 뭘 enhance, 뭐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발적인이야. 밑에 나와있다. 자연 발생적인 이 창의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람이야. 사람은 또는 뭐 우리는 이런 뜻이야. 우리는 또는 누군가. 자, 우리가 막연히 이 원이 나오면 있잖아.
사람은, 우리는 누군가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냥. 자, 근데 우리 볼게.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 주의를 기울여야 돼. 주의를 기울인 어디에? 것들, 어떤 것들이야? 잠재적으로 뭐를 이끌? 가치 있는 결과야. 잠재적으로 가치 있는 결과들을 이끌 수도 있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언제 유레카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네 생각에 아마도 잠재적으로 가치 있는 결과를 유발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어떤 것들 있지. 것들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 말이야. 자, 주의사항. 요거 the things that을 한 단어로 what으로 바꿀 수 있다. 학기 시험에. 왜냐? 배웠지. 중학교 배웠지. the things that,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 배웠지. 에서 나오는 마찬가지다. the things that 합쳐서 what으로 바꿀 수 있다. 합쳐서 what이다. 자, 이것이 뭐를 의미하는 게 아니니? 그렇다고 해서 네가 뭐를 좁히니? narrow down, 좁히다. confine, 좁히다. 제한시키다. 당신의 흥미를 어디로? 하나의 구체적인 주제야.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게 당신의 흥미거리를 하나의 구체적인 주제로 narrow down, 좁혀야만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자, 잘 들어. 이 문장은 있잖아. 이 문제 나오면 학교 선생님 딱 읽었을 때 아니다 했지. 오히려 이게 훨씬 나아. on the contrary가 반대로 라는 뜻이긴 하잖아. 그제? 틀린 말 아니지만, 느낌 봐라.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 단어 이 단어 대신에 이 단어 쓸 수 있단 말이야. 충분히 학교 시험에. 대신에 말하고, 경험의 폭이야. 경험의 폭이마다 창의성의 핵심이다 이 말이야. 너희들 왜 고등학교 때 수행평가를 하고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내 수행평가 내고 내 야영 가고 왜 그러냐고. 이거와 관련돼 있어. 갑자기 현대가 유레카 이거다. 이게 연구 계속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야. 편안한 상태에서 나오고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지. 그렇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고. 너의 관심을 요렇게 한 분야에만 요렇게 좁혀야만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야. 그럼 주제가 뭐냐면, 그래서 오히려 경험의 폭을 넓혀야 돼. 경험의 폭이 창의성의 핵심이라고. 그럼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 당신의 경험이 제한되어 있다. 어디에 제한되어 있다면 좁은 주제 레인지 범위야. 주제 범위야. 당신의 경험이 좁은 주제의 범위에만 제한되어 있다면 당신의 상상력의 범위, 같은 말이라고 범위는 마찬가지로 좁아질 것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것은 앞문장이다. 이 앞문장이 뭐야? 해석해봐. 당신의 경험이 주제의 좁은 범위로 국한되어 있으면 당신의 상상력의 범위도 마찬가지로 좁아질 것이다 이 말이야. 결국 그것은 창의력에 해로울 것이다. 결국 무슨 말이야?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 글을 이렇게 마지막에 요약해버리는 거예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말이야. 지나갑니다. 그다음 자, 이것도 아마 처음에 쉐임하고 길트하고가 조금 해석이 안 됐을 수도 있다. 단어를 몰라버리면. 근데 이거는 이걸 계속 가져가면 된다. 만약에 이걸 몰랐으면 L하면 돼. 이거 계속 가져가면 된다. 그래서 읽다 보면 요만 나쁜 놈이야. 요만은 나쁜 새끼, 이 새끼는 좋은 새끼. 그죠? 근데 원래 뜻은 뭐니? 죄책감을, 이 글의 내용이다. 봐봐. 죄책감은 행동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지만 수치심은 오히려 파괴적인 영향. 이 글은 양쪽 둘 다를 설명합니다. 알겠죠? 오히려 죄책감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수치심은 안 좋아. 그래서 shame이 수치심, 이게 일종의 굴욕이야, 굴욕이야. 이 죄책감은 우리말로 guilt는 죄의식이야, 죄의식. 사람이 자기가 죄의식을 가지는 거는 이 긍정적 맥락이란 말이야. 자, 오케이? 수치심은 뭐에 관한 거야? Who we are, 정체성이야. 우리가 누구냐라면 뭔잖아?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단 말이야. 중요하단 말이야, 수치는. 수치는 우리가 누구이냐에 관한 것이고, 죄책감은 우리의 행동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는 우리의 행동이야.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낀다 이 말이야. 자, 우리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주의할 사람. 요거 형용사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죠? 이 형식 맞죠? 맞아요. Y 안 쓰면 틀립니다. Y 안 쓰면 뭔 뜻이야? 요건 명사입니다, 여러분들. 요건 죄의식이나 요건 명사입니다. 요건 죄책감의란 뜻입니다. 여기 형사라고. 여기에서는 명사가 사용됐지. 요건 형사야. 그래, 철저히 잘 보라고. 요건 Y 써야 됩니다. 이거 쓰면 안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책감을 느낀다 이 말이야. 여기는 형용사 자리란 말이야, 내 얘기는. 뭐 했을 때? 자, 어려운 표 나온다. Hold up A against B. 잘 봐. Hold up A against B가 그냥 이렇게 넣어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원래 단어의 뜻을 얘기해 줄게. 원래 뜻은 A를 B와 견주어 보다 또는 대조하다는 뜻이다. 요 A를 B와 견주어 보는 거야. 해석해 볼게. 잘 봐라. 이거 어렵다 이거. 우리가 행해왔다. 또는 우리가 했어. 행해왔어. 또는 하는데 실패한 어떤 것을. 우리가 행해왔, 자, 어려면 이거 중요한 거야. 요거 잘 봐. 요거 잘 봐. 요거는 별 의미가 없어 봐. 우리가 하는데 실패해왔던 어떤 거 있지. 실패해왔던 어떤 것이란 우리가 되고자 원하는 종류의 사람 있지. 요건 어찌보면 성공한 사람이잖아. 요건 실패한 어떤 거지. 우리가 하는 걸 실패해왔던 어떤 것과 우리가 되고자 원했던 종류의 사람을 견주어 대조했을 때 죄책감을, 자, 이거는 죄책감을 느낀 상황이야. 야, 우리 어떨 때 죄책감을 느끼니? 네가 만약에 공부 열심히 안 했잖아. 우리가 원하고 싶은 종류의 사람 뭐야? 뭐 서울대생이야. 서울대를 가고 싶어. 이 서울대생이야. 근데 네가 하는 걸 실패한 어떤 거잖아. 학교 성적도 안 나와. 이거들 견주거나 대조했을 때 죄책감 느끼잖아. 이거 못했으니까. 이런 사람 못했으니까. 자, 요약합니다. 우리가 행해왔고 혹은 하는데 실패해왔던 어떤 것 이거 하고 우리가 되고자 원하는 종류의 사람을 견주어 비교, 대조했을 때 죄책감을 느낀다 이 말이야. 자, 그것은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은 불편한 감정이다. 하지만 어떤 감정이야? 불편한 감정이 어떤 감정이야? 도움이 될 만한 감정이기도 하다 말이야. 그럼 뭐 해야 돼? 공부를 안 했으니까 죄책감, 약간 불편한 감정이긴 하지만 그래서 다시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지. 그 얘기야. 도움이 될 만한 감정이다 이 말이야. 자, 우리가 뭐 했을 때 우리가 해왔던 어떤 것에 대해서 사과한단 말이야. 해왔던 게 요거야. 해왔던 어떤 것이란 말은 이 했단 말이 이 어떤 것은 부정적인 느낌의 썸띵이라고 봐야지 여기서는. 자, 우리가 행해왔던 어떤 것이 있어. 사과한다. 물론 훔쳤어. 죄책감 들지. 그 얘기야. 우리가 행해왔던 어떤 걸 사과하지. 그 다음 다른 사람에게 보상하겠지. 보상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훔쳐서 미안합니다. 보상할 수 있지. 행동을 바꿔야 되겠지 이제. 어떤 행동이야? 우리가 관하여 기분이 좋지 않았던 그 행동을 바꿔야 된단 말이야. 바꿨을 때 죄책감은 좋은 말이지. 가장 종종 원동력이다. 그러니까 잘 봐. 이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죄책감으로서 벌어지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란 말이야. 이거는 우리가 행해왔던 어떤 것, 절도로 할게. 그 절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 다른 사람에게 보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행동을 바꾼단 말이야. 행동을 바꿨을 때 어떤 행동을 바꿔? 이거 안 좋은 행동이겠지. 우리가 관하여 기분 좋지 않는 행동이야. 여기 about 안 쓰면 틀립니다. 왜냐면 이 문장은 전치사의 목적어가 이게 선행사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문장이 지금 뭐야? 이게 불완전해야 된단 말이야. 불완전해야 되기 때문에 about 안 쓰면 이게 완벽하지 이 형식이니까. 안 쓰면 틀린다. 이거 써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관하여 기분이 좋지 않음을 느꼈던 행동이야. 그 행동을 바꿨을 때 그 죄책감은 뭐야? 하나의 원동력이란 말이야. 우리가 밟고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주제문. 그 죄책감은 애제죠. 뭔 만큼 강력해? 수치심이죠.
수치심만큼이나 강력하다 이 말이야. 하지만 그 죄책감의 영향력은 긍정적이란 거야. 많은 반면에 수치심은 파괴적인 반면에. 힌트 나온다. 이게 주제문이다. 수치심이 파괴적인 반면에 죄책감의 영향력은 긍정적이다 이 말이야. 알겠지? 여기서는 죄책감하고 수치심이 둘 다가 나온다. 긍정, 부정이 극명히 갈린다. 그 다음 우리가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해석해봐.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1번, 동사원형 2번, 3번, 4번, 3번이다. 해석해봐. 우리가 뭘 바라볼 때 사람들이 사과하고 보상하고 리플레이스는 뭐야? 대신하다. 자, 이거 적어줄게. 그거다. 리플레이스. 이거 진짜 많이 나왔던 패턴인데 학교에서 나올 수도 있다. 너도 요래 나왔단 말이야. A를 B로 바꾸다는 뜻이야, 이거. 대체하다는 뜻인데,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substitute, before, 요렇게 해서 많이 나왔어. 해석 똑같아. 내 얘기는 너그 책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있잖아. 이렇게 나와 있거든. 너그 책에서는 이렇게 자리 바꾸란 말이야. 너그 책에 내가 너그 책에 바꿔서 해놨다. 위에 나중에 찾아봐라. 해석은 똑같이 해석해야 된다. A를 B로 바꾸단 말이야. 보통 A는 older 맥락이 좋아. B는 new야 new. 왜? A를 B로 바꾸잖아. B가 새 거야 보통. 얘잖아. A를 B로 바꾸니까. B가 new라는 느낌을 좀 받아야 된다고 항상 이거는. 먼저 이제 A를 B로 바꾸라. 기억해. 자, 본다. 일로 봐. 해석해봐. 뭐를 뭐로 바꿔야 돼? 보상을 하고 뭐를 뭐로 바꿔야 돼? 이 부정적인 행동이지. 이게 올드지. 부정적인 행동을 뭐로 바꾸니? 더 긍정적인 행동이다. 행동으로 바꾸는 거를 네가 바라볼 때 이 말이야. 이건 어떤 상황이야? 죄책감을 느낀 사람이 바뀌는 상황이죠? 사람이, 이거 맥락상 죄책감을 느낀 사람이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하고 그 부정적인 행동들을 더 긍정적인 행동으로 바꿀 때 그 죄책감은 종종 아까 얘기했지? 원동력이다 이 말이야. 모티베이트, 동기부여해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다 생각했단 말 있지? 수치심은 아니다. 수치심은 이거 다 아니란 말이야. 위에 거 다 아니란 말이야. 자, 이거 바꿔놨다. 잘 보고 4 해놨다. 이거 substitute 확인해봐라. 그 다음 사실은 내 연구를 통해서 나는 발견했다. 됐디야 해봐. 뭐를 발견했니? 수치심은 자, 이거 좀 어려운 단어다 이거. 이거 나와있을 망정이지. 약화시키다. undermine 정도는 알아야 돼. undermine. weaken. 약화시키다. 자, 지금 여기서 수치심은 안 좋은 맥락이잖아. 이거는 만든다. 강화시키다. 먼저 이제 단어에 이렇게 보도처럼 해놓고 주황색 계열, 분홍색 계열 해놓고 파란색은 같은 말이야. 항상 기억해. 빨간색은 반이거나 여기 쓰면 안 되는 단어야. 해봐. 수치심은 우리의 일부를 약화시켜버린단 말이야. 뭐라고 믿는 일부야. 우리가 바꿀 수 있겠지. 뭘 바꿀 수 있니? 우리가 바뀔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자, 주의할 사항이 있다. 여기에 후 쓰면 안 된다. 왜? 위치 쓰면 안 됩니다. 위치 쓰면 되죠. 왜? 지금 선행사를 잘 보세요. 선행사가 파트입니다. 우리 아니에요. 선행사 우리 아니다. 어떻게 알아요? 뒤에 거 봐야지. 자, 우리가 바뀔 수 있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우리의 일부야, 일부. 그 일부를 수치심이 완전히 갉아먹는다 이 말이야. 알겠지? 수치스러운 거는 부정적인 뉘앙스야.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수치심을 느낄 수 있잖아. 자, 그런 맥락이다. 그래서 이 글은 건설적인 영향력이다. 죄책감에 뭐와 비교해 봤을 때. 요거는 뭐뭐와 비교할 때라는 뜻이야. compare to 해도 돼.
shame, 수치심과 비교해 봤을 때 죄책감의 건설적인 영향력이야. constructive. 이해되지? 정반대 맥락이다. 자, 지나갑니다. 그 다음. 자, 요거는 SNS 알죠? 우리가 SNS에 보면 우리 스크롤 이렇게 스크롤 내 보잖아. 우리 뭐 카톡도 보고 많이 보잖아. 그죠? 자, 그런 거다. SNS 스크롤 할 때 도파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잘 나온단 말이야. 상상해봐. 여러분들이 도파민이 이런 거야. 쾌감, 즐거움,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야. 여러분 굉장히 기분 좋을 때 막 기분 좋아지지. 그때 나오는 게 호르몬이야. 근데 이 내용은 이게 급격한 상승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 몸이 있잖아. 항상성. homeostasis. 이게 항상성이야. equilibrium. 이게 항상 균형. 우리 몸은 항상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된다면 항상. 그러니까 도파민이 올라가잖아. 올라가다가도 이렇게 무조건 떨어지기 마련이야. 잘 생각해봐. 이게 어떤 게 있는지. 잘 생각해봐. 아무튼 스크롤시 도파민이 급격한 상승이 올라갔잖아. 그럼 이제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급격하게 하락이 돼버린다 이 말이야. 또 이렇게 50 올라가잖아. 50이 내려온다니까. 그럼 이제 0의 상태가 유지된단 말이야. 유발하는 뇌불균형 현상이다 이 말이야. 너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보자. Let's look at 한번 보자. 뭘 봐? 당신의 머릿속에 발생하고 있는 것. 이거 뜬금없이 이거 쓰면 안 된다. 자동사인데 occurred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자동사입니다. 발생하다 이렇게 써야 돼 그냥. 자, 뭐 할 때? 스크롤링 할 때 어디에서? 소셜미디어. 소셜미디어에 스크롤링 훑어보는 거야. 스크롤링 할 때 누가 하니? 우리가 하는 거야. 이게 우리 빠진 거야. 위아래 중요한 거 아니야. 이게 좀 더 빠져있어 우리말로. 우리가 소셜미디어 스크롤링 할 때 유다 유. 유가 맞겠지? 여기 유가 나오니까. 유가 빠졌다. 당신이 스크롤링 할 때 네 머릿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한번 봐라. 이 빠른 도파민 행동. 이게 뭐냐면 이거는 동격이거든. 동격이 뭐냐면 별거 없어.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 똑같은 거야. 여기서 빠른 도파민 행동이 뭐니? 여기 위에 있는 내용이야. 네 머릿속에 발생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소셜미디어를 스크롤링 할 때 네 머릿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게 이거야. 빠른 도파민 반응이라고. 너는 당신의 소셜미디어 앱을 오픈하지. 그리고 즉시 뭐를 노티스 알아차리니. 네가 기분이 좋음을 알아차린다. 이 형식 자동사니까 부사 well이다. well 나오면 안 된다. 굿이 맞다. 당신의 도파민 수치가 증가한다. 빠르게는 LY 없다. 그저 이게 빠르게는 부사다. 부사 형용사 모양이 똑같습니다. 이게 부사입니다.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어떻게 돼? 경험되어지죠. 뇌 속에서. 아니 기쁨은 지가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 경험되어진다. 자, 쭉 읽으세요. 쭉, 뭐 별름 없다. 쭉 읽으면 된다. 다음. 이것이 만들어내는 문제점이야. 자, 챌린지가 도전이라는 표현으로 잘 안 나온다. 챌린지는 어려움, 문제점, 이의제기, 부정적인 뜻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들어내는 문제점이 뭐냐면 as with. 자, as with는 뭐뭐와 마찬가지라는 뜻이고 as with와 같은 표현이 as is the case with. 여기가 같은 표현이야. 뭐와 마찬가지니? 우리 우주에 있는 모든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말이야. 이걸 뭐냐? 도파민 올라갔지. 계속 뭐야? 도파민 올라갔지. 증가했지. 빠르게 지나가지. 뒤에 어떤 말 나오잖아. 우주에 있는 모든 중력 현상. 공이 던지면 쭉 떨어지잖아. 계속 나아가는 게 아니잖아. 이게 일반화시키는 게 지금 여기서. 그게 바로 뭐잖아? 물리학의 법칙이 설명하는 것처럼 이 말이야. 물리학 법칙이 설명하는 것처럼 이 말이야. 요게 콜론이제 앞에 설명해 주는 거야. 우리 우주에 있는 모든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말이야. 자, 주어 해봐. 고접 올라가는 것은 주어다. 반드시 내려와야 된다. 당신의 뇌와 몸이 항상 뭔가를 추구하고 있지. 이게 항상성이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항상성으로 불리워지는 어떤 것을 찾고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 항상성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한다? 균형을 의미한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자, with A in mind. A를 마음에 두고란 뜻은 A를 염두에 두고 뭐 했을 때 도파민 수치가 증가할 때, 도파민 수치가 빠르게 증가할 때가 어떤 상황이야? 소셜 미디어를 스크롤링할 때 도파민 수치가 증가할 때 당신의 뇌는 이렇게 생각하지. 와우. 이 나의 도파민이 수치가 왜 이렇게 높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빵빵 막 퍼진다.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해봐라. 막 미치지. 주제는 뭐 하기 위하여? 이 항상성을 성취하기 위하여, 즉 균형을 성취하기 위하여 도파민이 그리고 나서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동사야 떨어뜨리다. 이건 떨어뜨리다라는 타동사입니다. 목적어 나와. 이게 목적어입니다. 동등한 양을 떨어뜨려야 된단 말이야. 어디 아래로? 당신의 기본적인 레벨 아래로. 자, 이게 기본선이야. 이게 베이스라인입니다. 이 말 올라갔죠? 그럼 이것만큼은 이렇게 떨어뜨려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기본선이야. 이만큼 떨어뜨려야 된다 이 말이야. 도파민이 그리고 나서 해야 된다. 빠르게 떨어뜨린다. 뭐를? 동등한 양을 어디 아래로? 당신의 베이스 레벨 아래로 떨어뜨려야 된단 말이야. 목적어 막기 위해서 다시 재균형을 만들기 위하여 이 말이야. 올라갔지? 떨어뜨려야지 이게 나중에 똑같이 된다 이 말이야. 이만 올라가서 떨어뜨려야 된다 말이야. 업다운이 크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결국 뭘 만드니? 사역동사, 동사원형. 당신을 훨씬 더 안 좋게 느끼도록 만든단 말이야. 무엇보다? 전보다. 어떤 전보다? 네가 스크롤링을 시작하는 것 이전보다 네가 훨씬 더 안 좋게 느끼기를 만든다. 이 말. 그러니까 봐라. 이 상태가 이렇게 좋잖아. 근데 올라갈 땐 기분 좋지, 당연히. 근데 이 떨어지면 이미 기본성보다는 이 말 많이 떨어진 상태잖아. 기분 안 좋지, 당연히.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도파민의 시소. 시소 먼저 하나. 시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타본 적 있지? 한 개 올라가면 한 개 내려오지? 올라가면 내려오지? 이 얘기입니다. 시소. 맞지? 도파민 시소입니다. 스크롤링 하는 것이 당신을 어떻게 느끼도록 만드느냐 이 말이야. 스크롤링 하는 것이 당신을 어떻게 느끼게 만드느냐 이 말이야. 결국은 부정적으로 느끼게 만든단 말이야. 너무 많이 스크롤링 하지 말란 말이야. 자, 이걸 일단 놔두시고 26번 들어가나? 모르지? 아니 모르죠 이거는? 자, 요거는 26번을 일단 보세요. 일단 보고 내가 요거는 영상 말고 다른 데 다시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이거 어려운 것도 한번 필기하고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게요. 요거는 일단 영상 안 찍을 때. 자, 지나갈게. 그 다음 29번. 자, 문학이야, 문학. 문학은 인간의 경험과 감정을 전달하며 시대를 초월해 사람들을 연결하는 자, 여러분들 지금 문학 교과서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글들은 과거에 있었던 글들이지. 맞잖아. 과거에 있었던 음악도 있고, 고전음악도 있고, 셰익스피어도 있고, 전부 다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한 게 문학 아이가? 문학의 일반적인 이야기야. 문학의 개념이다. 자, literature. 동그라미 1번, 문학. 동그라미 2번, 문헌. 문헌은 뭐니? 보통 책을 의미하거든? 여기서는 문학이라고 볼게요, 그냥. And its essence입니다. 본질이야, 본질. 본질은 코어야, 코어. 본질. 자, 그 문학의 본질에서 문학은 증거야. 어떤 증거야? 지속적인 힘의 증거야. 인간의 창의성과 표현, 인간의 창의성, 인간의 표현의 지속적인 힘의 증거가 문학이야. 그러니까 문학을 통해서 인간의 창의성이 계속되고 인간이 어떤 표현이 계속되어진다 이 말이야. 그 증거가 문학이라고. 됐나? 그 다음 문학은 transcend 밑쪽가 초월하다 이 말이야. 넘어간다, 넘나든다 이 말이야. 어딜? 시간과 시공이야, 시공. 시공 알지? 시간과 공간을 만다? 초월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분사구문 뭐를 연결시키니? 분사구문이죠. 이거 왜 아인지선이? 아인지선 이유. 요거 지금 분사구문이지. 여기 주어잖아. 자, 야, 그냥 지금 야, 단순히 생각해. 주어 동사까지 분사구문에서 여기 아인지 나갔지. 아인지 왜 나와? 당연히 뭐하고 무슨 관계?
요거 능동관계잖아. 능동관계니까 뭐니? 여기 안이 쓰잖아. 맞지? 여기 PP는 뭐야? 수동관계지. 맞잖아. 그럼 일단 능동관계 설명할게. 여기 능동관계다. 대체 그럼 해석해봐. 그 문학이 연결시켜 주잖아. 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와 뭐를 연결시켜 주니?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어떤 감정이야? 각계각층 출신의 사람이야. 각계각층이다. 신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각계각층의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우리와 연결시켜주면서 문학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말 되잖아. 맞아요. 어법이니까 맞아요, 아닌지. 그 다음 나오네. 여러 세기를 걸쳐서 여러 문화, 이게 시간이잖아. 센츄리. 이게 문화라면 공간의 의미잖아. 어떤 특정 문화가 있으니까, 그지? 이게 시공을 초월한 맥락이다. 그 다음 despite, 요거 비탕 나왔지. 중앙사 때 because 나왔지. because of 나왔지. 이거 나올 수 있다. 또 나올 수 있다. 너희가 발리 문제가 또 나온다고. because of 뒤에 명사 나왔지. because 뒤에 주동사를 너는 이해를 못했잖아. 이거 충분히 나올 수 있다. although 뒤에 there is. 기억해라. 요거는 전치사니까 뭐뭐에도 불구하고 뒤에 명사 나왔지만 이걸 이렇게 바꿔놓는다고. although로 바꾸면 이렇게 there is alright 쓸 수 있잖아. 상승이 있다 할지라도. 이래서 보면 되겠다. there is 넣으면 돼. 중간에 해봐. 어떤 상승이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기술의 상승이 있다 할지라도, 또 뭐가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이야. 끊임없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도 불구하고 문학은 retain, 간직하다, 보유하다. 뭐를 간직하고 보유하니? 적절성이야. relevant. 적절성을 보유하고 있고 중요성을 보유하고 있다. 뭐로서? 시대를 초월한 문학 형태로서, 예술의 형태로서. 이해잖아. 세상에 아무리 새로운 기술이 rise, 상승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도 불구하고 과거에서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이 문학이 뭐를 간직하고 있다? 그것의 적절성과 중요성을 뭐로서? 시대를 초월한 예술의 형식으로서. 이 말이야. 되나? 그 다음 하나 이유, 어떤 이유가 있니? 문학의 지속적인 힘에 하나 이유는 뭐니? 왜 문학이 이렇게 힘이 있냐고. 하나 이유는 1번 캡처, 잡을 수 있는 능력이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말이야. 뭐를? 복잡성이야. 우리 인간의 경험에 복잡성을 잡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말이야. 왜 문학이 이렇게 지속적인 힘을 가질까? 인간의 경험에 complexity, 요거 simplicity, 이거 단순함이다. 요거 쓰면 안 된다. 왜 복잡한지 뒤에 나온다. 인간의 경험에 복잡성을 잡고 전달하는 능력이다. 이 말이야. 뭐를 통하여? 쓰여진 말이 누구야, 이거? 저 쓰여진 말이 그냥 문학을 paraphrasing 한 거야. The written word가 literature. 그러니까 즉 문학을 통해서 작가들은 동사 써야 된다. 너무 쉬웠다. 작가들은 뭘 가지고 있니?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탐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잘 봐. 여기 나오는 1번, 2번, 3번이 복잡성이야. 이게 1번, 2번, 3번이 인간의 경험에 복잡성을 의미한다고. 작가가 어떤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겠니? 뭐를 탐험해? 1번. 인간의 감정의 깊이. 우리가 실질 상황 속에서 사람의 대화하면서 그 사람의 깊이를 모르잖아. 근데 책 속에, 글 속에서는 그 사람의 엄청나게 많은 감정 묘사가 생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의 깊이야. 깊이를 탐험할 수 있고. 관계의 뉘앙스야, 뉘앙스. 뉘앙스는 미묘한 차이야. 관계가 친구인 듯 연인인 듯. 이런 관계에서의 뉘앙스. 세 번째, 어려움 또는 승리. 인간 정신의 도전. 인간 정신의 승리. 1, 2, 3번을 탐구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이 작가가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내용이 단순한 내용이 아니잖아,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문학의 지속적인 힘의 이유는 이런 인간의 경험의 복잡성을 잡아서 그걸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말이야. 감사합니다. 자, 문학은 또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니? 우리 자신을,
지각동사 목적어 PP다. 여기 아니 나면 안 된다. 왜? 일로 봐. 왜 안 돼? 우리 자신이 반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책 안에 투영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작가도 있잖아. 전기문 같은 경우는 전기문이나 자서전 같은 것도 마찬가지가 자서전 같은 경우도 본인이 적는 거잖아. 자기 자신이 그 책에 투영되어 있는 거잖아. 아니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삶이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문학은 우리 자신이 투영되어 있는 거야. 반영되어 있다고. 우리가 반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책 속에 책의 페이지 속에 우리 자신이 투영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고 두 번째는 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다. 뭐야? 캐릭터. 어떤 캐릭터야? 우리 자신과 다른 그 책 속에서 우리 자신과 다른 캐릭터와 공감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다 이 말이야. 세 번째는 또 뭐 할 수 있도록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뭐야? 인간의 어떤 환경, 인간의 상황, 인간의 여러 가지 상황, 환경에 더 깊은 이해를 그렇잖아. 우리가 책 속에서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캐릭터, 우리하고 완전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하고 조금 다르잖아. 어찌 보면 정말 잘 사는 사람도 있지 않겠나, 그죠? 전부 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어차피 경험을 못 하잖아. 그냥 간접 경험을 하는 거지.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환경에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준다. 준 장점이야. 되지? 자, 지납니다. 다음. 자, 요거 viewfinder 나오잖아. 요 viewfinder 문제 나온다, 이거. viewfinder 나오면 손흥민이의 찰칵 세리머니를 생각해라. 뭐라고? 손흥민이 내일 모레 월드컵입니다. 2대1 이겨야 됩니다. 모른다? 알겠지? 요거 viewfinder 나오면 손흥민의 찰칵 세리머니를 생각하면 된다. 요 글은 뭐냐면 자, 미리 얘기해 줄게. 아동의 집중력 향상과 관찰 및 드로잉 활동을 돕는 viewfinder의 유용성과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이거 한 그림 그리는데 그냥 이런 느낌이야. 하나의 어떤 사람 있잖아. 어떤 그림을 그리잖아. 드로잉 하잖아. 그랬을 때 보통 사람 어떻게 그려? 산 한번 보고 정무라. 산을 그리잖아. 그랬을 때 어떻게 보통 그리니? 한번 보고 그리고 한번 보고 그리잖아. 그럼 사람이 집중의 한계가 있잖아. 계속 같은 걸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늘상 이렇게 보다 보면 눈이 위치가 제대로 안 들어갈 수 있잖아. 근데 이런 뷰파인더가 필요해. 여기 뭐냐면 이런 상자 같은 건데 상자 안에 중간에 구멍을 딱 뚫어놓으면 그걸 딱 설치해 놓는 거야. 그 산의 특정 간격에. 설치해 놓으면 요 창문처럼 있잖아. 창문 열어버리면 창문에서 통하는 게 일정하잖아. 여기서 봤을 때. 요렇게 보는 게 뷰파인더야. 그러니까 손흥민의 찰칵 세리머니는 찰칵되어 있는 그 네모 안에 있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잖아. 요렇게 생각하면 수월합니다. 근데 그거 읽으면서 그걸 못 느꼈으면 이게 어려웠다. 근데 이게 내용이 좋기 때문에 시험 나온다. 자, 봐. 뷰파인더는 한 조각의 카드야, 카드. 마분지 같은 거야. 카드야, 그냥. 종이라 생각해, 그냥. 종인데, 구멍이 있는 카드라. 종이야. 어떤 카드야. 그 카드를 통해 잘린 구멍이야. 어디에? 중앙에, 이 말이야. 다시. 중앙에, 카드다. 카드를 뚫고 잘려있는 구멍을 가진 카드. 요거. 이런 카드 하나 있는데,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되지? 그 뷰파인더가 사용되겠지? 하기 위하여. ing 나오면 안 된다, 이거. 익숙하다는 뜻이다. ing 나오면 안 된다. 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뭐의 일부야? 뭐의 일부야? 사진의 일부죠. 어떤 사진 일부야? 물체죠. 해봐. 어떤 그림 해볼게, 그림. 어떤 그림이나 물체 일부를 분리시키기 위해 사용되어진다. 잘 생각해봐라. 요 구멍이 있지? 그럼 구멍을 보면 구멍이 없는 상태에서 보는 거랑 구멍이 있는 상태로 딱 보는 거 생각해봐. 구멍 있는 상태로 보는 게 구멍 없는 상태에 보는 것보다 약간 그 물체나 대상을 약간 고립시켜버리잖아. 다른 거와 약간 분리시키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 되게 어렵단 말이야. 지금 읽었을 때. 어렵다. 바로 읽었을 때 쉽지 않다. 이거 사실 내가 봤을 때도. 되지?
그다음, 근데 이 뷰파인더가 뭘 허락해주니?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의 작은 부분, 이제 하나의 작은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하나의 특정 영역에 뭐 없이도 중요하다. 방해받다는 뜻이다. 방해받지 않고, 수동태 써야 됩니다. 뭐에 의해서? 전체에 의해서. 어떤 전체야? 보여질 수 있는 것의 전체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다. 자, 그냥 산을 본다고. 저게 많지. 요렇게 본다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되니? 전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것만 바라보니까 전체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 거잖아. 이해되지? 자, 이것이 뷰파인더입니다. 유용한 도구죠. 뭘 도와주는? 아이들이 포커스, 집중할 수 있고 혹은 조직화할 수 있다. 뭐야? 그들의 관찰이나 그림 그리기야. 그림이야, 그냥 그림.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중하고 혹은 그들의 관찰이나 그림을 집중하고 그리고 조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도구다 이 말이야. 그림을 그릴 때 이런 거 딱 가져가 딱 놓고 그림을 그리면 이게 바뀌지 않을까? 얘가 계속 그림 그려도 일정 앵글이 똑같잖아. 쉽게 그릴 수 있는 거잖아. 자, 이거 계속 가자 말이다. 뭘 지지할 수 있니? 주저하는 아이들을 지지해준다. 주저하단 말이야. 망설이는 아이들에게 이게 뷰파인더가 약간 지지해준단 말이야. 어떻게 함으로써? 경계선을 준단 말이야. 얘다 딱 경계를 딱 주는 거야. 경계선을 준다. 뭐에게?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계선을 준단 말이야. 맞지? 딱 앵글을 딱 준단 말이야.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을 혼동시킨다? 여기 갑자기 아이를 혼동시키면 안 되지. 이게 지금 아이들 지금 뭐 해주니? 딱 범위를 정해준다나. 망설이는. 야, 그림을 그리고 싶어. 너무 정글아, 너무 산이 너무 커. 어디를 그려야 될지 힘들단 말이야. 근데 아까 뷰파인더 딱 앵글 각도를 딱 해주면 애들한테 도와주는 거잖아. 경계선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망설이고 있는 주저하는 아이들에게 지지해 줄 수 있고 어떻게 함으로써 경계선을 준단 말이야. 뭐에게?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에 경계선을 줌으로써인 말이야. 그래서 그것이 그 뷰파인더가 헬퍼야. 도와준다가 맞다. 아이들을 도와준다란 말이 맞아. 어떤 아이들이야? 자, 중요하지. 가목적어, 진목적어 진짜 많이 나온 구조 아이가? 해봐. keep track of 뭐를 추적하는 것을 어렵다라고 알게 되는 아이들이야. 뭐를 추적하니? 그들이 어디를 봐야 할지, 그들이 무엇을 봐야 할지를 추적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알게 되는 아이들을 도와준다 이 말이야. 야, 이게 어디를 봐야 돼? 무엇을 봐야 돼? 그 모르는 애들한테 뷰파인더를 제공해 준다 이 말이야. 여기에 목적격 보호기 때문에 ly 있으면 안 되는 거 알죠? 이 형용사 써야 됩니다. 그 다음 그들을 bring back 어디로 다시 가져옴으로써 똑같은 area 영역으로 다시 가져옴으로써 이 말이야. 이때는 뭐야? 뭐 할 때마다 그들이 다시 볼 때마다 그들을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을 똑같은 지역으로 가져온다. 무슨 말이냐면 삼각대 딱 설치해 놓잖아. 해놓으면 애가 뭐 딴 거 하더라도 보면 딴 거 하더라도 항상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자, 그림 그리다가 배고파. 점심 먹어. 점심 먹고 왔을 때도 똑같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마다, 할 때마다는 뜻이다. H타임, whenever 할 때마다, 같은 말입니다. 전부 다.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마다 그 아이들을 다시 어디로? 똑같은 장소로 데리고 옴으로써 위에 연결됩니다. 그 다음, 뭐 했을 때? 당신이 뷰파인더를 만들고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아이들과 함께 네가 뭔가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사용을 위해서 뷰파인더를 만들었을 때 명사다. 고려해라. 고려해 주의할 점. 이게 접속사 조동사지. 저번에 얘기했다. 뭐 얘기냐면 이것도 자, 접속사 왜 나왔지? 주어동사 나오지. 뒤에 뭐 나와? 주어동사 나온다 했지 내가 이거 부사 되려 했지. 부사들 안 됐으면 여름 방학 때 공부해야 된다 얘들아.
나왔지. 그 다음 뒤 주동 나오지. 또는 뭐 나온다 했니, 내가? 이래 나오고, 또는 명령문 나온다 했다. 이래 나와야 돼요. 지금 둘 중에 한 개 나와야 됩니다. 주가 동사할 때 주가 동사한다. 또는 명령문 나와야 돼요. 여기서 접속사, 컴마 나왔지. 마침 끝났다. 주어, 접사 뒤에 주어동사 나왔지. 그러니까 동사가 나온 거다. 여기 뜬금없이 뭐 ing 쓰고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서 뭐 ing 쓰고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나? 뭐뭐 했을 때 고려해라. 뭘 고려해라? 그 카드, 그 종이제, 종이 마분지의 크기를 고려해봐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후원하는, 지원해주는 아이들과 함께 어떤 특정한 용도로 뷰파인드를 네가 제작할 때, 만들 때 있잖아. 이 카드의 크기를 좀 고려해야 된단 말이야. 왜 크기를 고려해야 될까? 자, take into consider, 같은 표현, take into account 또는 consider이라. 왜 카드의 크기를 고려해야 될까? 당신은 뭐가 필요하니? 충분한 카드가 필요하다. 그 구멍 주변에 충분한 카드가 필요하다. 어떤 카드야? 차단할 수 있는 카드. 어떤 차단이야? 나머지 어떤 나머지야? 아이들의 시야로부터 시각적인 정보야. 아이들의 시각으로부터 시각적인 정보의 나머지를 차단시킬 수 있는 구멍 주변에 충분한 카드가 필요하다. 잘 봐. 이렇게 했어. 이게 구멍이 이렇다고 생각해봐. 이래 버리면 여기 지금 나머지 공간이 많나 안 많나? 안 많지? 예를 들어서 이런 표시 안에 구멍이 이렇게 뚫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공간이 많이 남지? 지금 이 얘기는 무슨 말이야? 나머지를 차단시킬 수 있는 충분한 카드, 구멍 주변에 충분한 종이를 필요로 한단 말이야. 이걸 선호한다 이 말이야. 왜? 이렇게 딴 건 안 봐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뭔 차이가 있노? 그냥 보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나 큰 차이가 없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하지만 그것은 뭐여야 되니? 너무 커서는 안 돼. 이 뜻이 뭡니까? 이 뜻은 뭡니까? 요거요. 카드의 크기입니다. 카드의 크기가 너무 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다루기 힘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요거지. 요거야. 이 얘기가? 자, 이제 한 방 갑니다. 잘 보세요. 한 방에. 자, 맨 마지막 거 잡아. 이게 맨 마지막에 좀 새로운 내용이긴 한데, 봐. 그러니까 뷰파인더를 만들 때, 적절하도록 우리가 딱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안 된다.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카드의 크기를 고려해라. 당신이 뭐 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카드가 필요하다. 구멍 주변에 말이야. 구멍 주변에. 뭐를 차단할 수 있을 만큼. 아이들의 시각으로부터 시각 정보의 나머지. 아들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각 정보의 나머지를 차단시킬 수 있는 충분한 카드. 이 정도가 필요하단 말이야. 하지만, 마지막 순서합이, 그게 그 크기가 너무 커서는 안 된다고. 이 바깥의 크기가 너무 커서는 안 된다고. 알겠나? 그럼 진짜 이렇게 반공만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 그 얘기입니다. 이거 형용사입니다. 다루기 힘든입니다. 자, 오늘 내가 조금 빨리 나갔는데 어차피 시험 임박해서 어쩔 수 없다. 자, 오늘 수업 한 사람 말고 나머지 마찬가지인데 봐라. 보고 반드시 공부하고 안 되는 거 내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 알겠나? 내가 다른 반에서 또 요 뒤에 거 찍어서 동시에 올려놓을 테니까 일단 했는 거 시간 얼마 안 남았다. 열심히 공부해라.